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공소장 보도로 이어갑니다. 100쪽이 넘는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과 사령관들에게 계엄 준비 상황을 묻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새로운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 동원 관련 보고를 받다가 투입 가능한 간부 위주 부대가 1000명 정도라는 얘기를 듣자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자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불렀습니다.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검사들과 감사원장을 탄핵시키고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도권 부대에서 2, 3만 명 정도 동원돼야 하는데 소수만 출동하면 특전사와 수방사 3에서 5천 명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방사와 특전사 등 1000명 미만이라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내란 당일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280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인은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30명을 더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고.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윤 대통령 공소장엔 김 전 장관이 병력 1000명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이들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라 지시한 사실이 분명히 담겼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내란 사태 수사 초기에 계엄 당시 JTBC 등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해서 논란이 컸었는데 검찰은 이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문건, 그러니까 이른바 쪽지로 내린 지시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게다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유신 전국 때처럼 언론사에 경찰을 투입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JT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의 정기화 수도를 끊으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이 주요 언론사를 단전 단수할 테니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죠. 언론기관 5곳입니다. JTBC 들어가죠? JTBC 들어갑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검찰은 실제 이런 지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 있던 이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의 정기화 수도를 끊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4시경 언론사를 봉쇄해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란 문구가 기재된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 장관은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했고 3분 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때 JTBC를 비롯한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현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후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을 문서로 출력해 교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선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상징적인 내용이다, 실행할 뜻 없었다, 대수롭지 않은 듯 얘기했습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게 헌법 위반인 것이 너무 뚜렷해서 애써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했다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발언죄로 적혀 있습니다. 그 발언을 보면 실행할 의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변론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이고 집행할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계엄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포고령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포고령 초안에 법적 문제가 있었지만 그냥 놔뒀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국회의원 체포의 근거로 분명히 제시하며 경찰청장 등에게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밤 11시 23분 윤 대통령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이 발령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박 총장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곧이어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다 체포하라며 포고령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형식을 맞추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포고령이 작성된 게 아니라 실행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구체적인 계획이며 실제 작전에서도 지시의 근거로 활용된 겁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공소장.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면 사실상 12.3 내란 사태의 전모가 들어있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이 기존의 80여 쪽 정도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달리 이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101쪽입니다. 핵심 인물 중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이 수사 결과가 종합됐기 때문입니다. 이 공소장이 1시간여 전쯤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급하게 분석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탄핵 심판에 나와서 직접 부인했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 체포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 체포와 관련해서 기존엔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정도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번엔 검찰은 이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 및 체포 시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이재명 등 여야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이 10여 명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체포를 시도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 검찰 수사에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확인된 겁니다. 계엄 포고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워낙 위헌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소장에 담겨 있습니까? 네, 그동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이 포고령은 상징적이고 형식적이었다면서 집행 의지가 없었던 것처럼 그 포고령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고령에 있는 국회 정치활동 금지 이 조항이요, 이 명백하게 위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어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 표현을 좀 보면요,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라. 포고령 위반이다.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체포 지시와 함께 특히 포고령 위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건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집행하려고 했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군을 투입하는 과정도 공소장으로 좀 더 명확해졌는데 윤 대통령이 사전에 투입될 인원을 듣고 국회와 선관위를 딱 집어서 여기에 투입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비상계엄 이틀 전입니다. 윤 대통령이 투입 가능한 군을 물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수도권에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경찰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하면 얼마나 되냐고 다시 물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요, 수방사와 특전사 등 1,000명 미만이라고 대답을 했고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 이렇게 직접 말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줄 문건을 아예 출력해놓고 있었다는 거. 이것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면서 강조해왔는데요.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는 상황을 이 문서로 출력해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로 모이는 국무위원들에게 줄 수 있게 그걸 또 준비해뒀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혀 있는데요. 이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을 볼 때 2시간에 그칠 계엄이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최상목 대행이 받았었다고 하면서 이른바 최상목 쪽지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또 누가 이 국무위원들 중에 받았나 이런 게 또 논란이 됐었는데 윤 대통령이 그 문서 중에 하나를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줬고
거기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게 또 새롭게 드러났죠. 맞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부분인데요. 앞서 소방청장의 증언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비상계엄 당일 JTBC를 포함한 언론사들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소장으로 이 장관이 그렇게 한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제시한 문건에 있었다는 건데요. 또 하나 새로운 건 이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한 통화를 하면서 이 경찰이 먼저 투입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통해서 언론사 통제에 나설 계획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의 유신 전국 때처럼 언론사에 경찰을 보내려 했다는 점까지, 아주 놀라운 점까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